자, 계약의 해제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피곤한 척 하지 말고. 자, 해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있기를 맞춰주었으나 을은요, 을은 코 지워야 돼요.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 대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보시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처분 없이 틀렸죠. 왜요? 지금 여기서 보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이행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지체의 경우는 뭐란다? 상당 기간을 정해서 뭐란다? 최고 후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최고 없이 그러면 안 되죠. 최고 없이 해제하는 것은 뭐다? 이행불능이라든가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이라든가 이행거절, 그럼 또는 정기행위라든가 또는 약정 해제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최고 후 해제한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요 봐봐. 이렇게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빡센 문제가 나오면 되게 쉬운 거예요. 왜냐? 빡센 문제가 나오면 먼저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번 틀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명확하게 1번이 틀리면 기억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정답이 돼. 그럼 기억이 안 들어간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정답이 안 되는 것은 여기요, 이건 이 세 가지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정답을 1번 아니면 4번에서 골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발 부탁인데 시험 치러 가면서 만약에 오늘 문제 모르겠으면 정답 몇 번을 할 거야? 어떤 선생님들, 뭐 학교 선생님들 특히요, 3번으로 하라, 2번으로 하라. 작년에 3번이 많았다. 오늘은 뭐 2번으로 하라. 이런 말 하죠. 놀고 있네. 그런 말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런 무식함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요. 3번에다 찍어봐. 그럼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정답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모르면 이걸 두 개를 동그라미 해놓고 나중에 있잖아요. 막판에 둘 중 하나를 찍어야지. 1번이면 4번을 찍어야지 정답이 될 거 아니에요. 3번 찍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니은 갑이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해제했죠. 그러면요, X 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했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요, 뭐 없이?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뭐 한다? 매도인 갑에게 뭐 하죠? 복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 상태로 복귀한다. 맞는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요,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걸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제3자죠. 그러면 제3자가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요. 을 앞으로 등기돼 있고 병도 등기가 돼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해됐죠? 그러면 등기는 보호된다고 그랬죠? 문제는 선이만 보호되냐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병 앞으로 등기를 마친 후 해제했다고 돼 있죠. 그럼 이 사람은 해제되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전이니까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병은 보호된다 이 말이죠. 병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OX X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3자를 찾는 것이 하나 낫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 말이죠. 자, 합의해제죠. 합의해제가 의외로 시험이 잘 나왔어. 알겠죠? 합의해제가 몇 번이나 시험이 나왔어. 자,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라는 것은 이것은 합의라는 것은 계약이죠. 계약이다. 뭘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또 뭐가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두 가지가 중요하죠.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여기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다 이 말은 동시이행일 때.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그랬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하고 싶으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죠.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행지체란 말은 채무불이행이란 말이잖아요. 이건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한다 이 말인데 합의는 채무불이행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행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약간 이야기를 어려울 수 있어. 알겠죠? 자, 합의해제죠. 합의해제든 뭐든 관계없이 해제는 무조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소급표죠. 소급은 법정 해제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서 요약을 할 때 뭐를 얘기했냐? 해제를 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 두 가지. 합의 해제든
약정 해제든 법정 해제든 관계없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4번 계약이 합의 해제되죠? 그러면 합의 해제 시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 합의 해제에서 합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다?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합의 해제가 두 가지가 없죠. 받은 것이 금지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있어 없어? 없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OX, X 그것이 없다 이 말이죠. 5번은요. 매도인이 잔금 지급 잠금 기일 경과 후에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했다. 봐봐. 매도인이요 해제를 해. 매도인이 해제하고 잔금을 뭐 했다? 공탁을 했어. 그랬더니 매수인이요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했어.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했다 이 말은 뭐죠? 나도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해제한 거로 해제하자 이 말이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합의 해제가 된 것이죠. 알겠죠? 이걸 말한다. 묵시적 합의 해제다 이렇게 얘기해. 묵시적 합의 해제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43번은요. 틀린 것은 합의 해제 또 합의 해제죠. 합의 31에 30에 연속 났죠. 1번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합의 해제는 두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받은 것이 금지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맞죠? 3번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 합의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뭐 없이? 등기 없이 당연히라고 말하는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한다. 자, 합의 해제란 소급표죠. 합의 해제 두 가지가 공통이죠. 소급해서 무효이다.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맞죠? 5번 매도인이 잔금 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을 해. 또 나왔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했다. 그럼 이것은 뭐가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가 된 것이다? 합의 해제된 것. 정답 몇 번이다? 1번 똑같네. 자요 45번요. 1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랬죠. 책임 있는. 자, 매도인 누구예요? 이걸 안 해야지 문제를 보죠. 매도인 이거 틀린 것을 지금 찾는 거예요. 자, 매도인은 누구예요? 채무자죠. 매도인은 채무자잖아요. 채무자가 잘못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이죠. 그런데 그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은 4대 요건. 첫 번째 뭐 없이? 최고 없이. 그 다음에 이행기 전이라도. 그 다음에 자신의 채무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채무 제공 없이. 그 다음에 해제 의사를 표시하죠. 여기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합의 해제죠. 합의 해제는 두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받은 것이 금지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두 가지가 없어. 합의 해제는. 그래서 합의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받은 것이 금지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3번은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죠. 해제를 했다.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의 경우는 뭘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전부를 반환하죠. 전부를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럼 취소는요? 착오를 위한 취소는요? 선인 경우는 뭐를 반환한다? 현존이익. 그래서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해제로 인해서 해제하게 되면 선악 본문하고 과실도 전부 다 반환하죠. 해제 후 선의의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선의의 매수인은 과실을 말할 수 있다? 수취할 수 있다. 자, 계약의 상대방이 여러 명이죠.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행사한다?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하고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인에 대해서한 계약 해제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 어떻게 한다?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5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는 받은 것이 금지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없다.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두 가지가 없다 그랬죠. 두 가지가 공통이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론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문제를 풀지 않으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머리에 박히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문제를 많이 들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나서 책을 한번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어.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자, 46번은요. 이행지체죠? 그럼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최고를 해야 돼. 최고.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해도 최고는 유효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지할 수 있고 그런데 무슨 최고는 안 된다? 과대최고. 과대최고는 최고이다 아니다? 과대최고는 최고다 아니다? 최고가 아니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 중요하죠. 계약의 해제를 하고 나서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해제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해제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왜? 채무 불이행이니까. 3번은요. 당사자 일방이 정경이죠. 정경이 그러면 딱 두 가지다. 정경은 뭐다? 계약의 성질,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해야 되죠.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결혼식이죠. 결혼식 최고한다 안 한다? 그래서 최고 없이 이렇게 4번은요. 당사자 쌍방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해제는 누구한테 한다? 전원에 대해서 1인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죠. 전원이 누구에 대해서?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4번 틀렸죠? 5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아닌지는 언제 기준한다? 계약 해제할 때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알겠죠?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4번 이렇게. 자, 47번 최고 없이 해결. 이런 말이 이제 옛날에 이런 게 자주 나왔거든요. 그럼 최고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걸 뭘 고르면 되냐? 최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랬죠. 뭐다? 이행지체죠. 이행지체. 그 다음에 이행 거절을 뭐한 경우? 처리한 경우. 그것만 찾으면 돼. 자, 그럼 뭐요? 여기 을이 병소의 토지임을 알고서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지금 누구의 잘못으로요? 그래서 갑의 기체 사유로 소유권, 좀 잠깐 다시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요, 말이 좀 틀리네요. 지금 갑을 병이 잘못됐어. 자, 니은을 볼까요?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갑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뭐했다? 명백히 표시했다. 이걸 말한다? 이행거절이에요. 이행거절은 최고한다 안 한다? 최고하지 않죠? 최고하지 않죠? 이렇게. 디귿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갑이 매수인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약속을 했으나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채의 이행지체죠. 이행지체. 알겠죠? 이행지체. 그래서 뭐한다?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자, 니은은요. 임차인 갑이 을에게 전대한 후 임차인갑이요 전대차 보증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해서 갑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약속인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걸 말한다? 이행지체. 이걸 이행지체 이렇게요. 뭐를 한다? 최고를 한다. 이 말 최고한다. 알겠죠? 이행지체 최고를 한다. 이렇게. 없나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다음 쪽에서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지금 여기 두 가지는 지금 뭐죠? 최고를 해야 되죠? 이건 최고지 않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이다 돼 있죠. 불가능 그러면 채무자가 돼야 되거든요. 을이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거. 그러면 을이 병소유 죄송해요. 갑이죠. 갑이 누구죠? 매도인이죠. 그래서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니까 갑이 매도인 채무자죠. 채무자. 여기 나는 이거 갑하고 병하고 헷갈렸어요. 이 채무자죠. 채무자니까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이니까 여기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이니까 최고한다 안 한다? 최고 없이 이렇게 최고 없이. 알겠죠? 그래서 을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죠. 그런데 매도인의 잘못으로 이행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그래서 최고로 해야 되는 것은 디귿하고 니은. 최고 없는 것은 기역하고 니은. 그러니까 최고 없이 그러면 정답 몇 번이다? 기역, 니은. 알겠죠? 1번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죠? 최고 없이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그럼 뭐요? 그럼 이행 지치를 찾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지치된 때 1번이네. 알겠죠? 이건 최고해야 되잖아요. 여기 매도인 누구죠? 매도인은 채무자죠. 채무자의 잘못으로 뭐가 됐다? 별장이 뭐가 됐다? 소실됐죠. 그건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은 최고한다 안 한다? 최고 안 하죠. 최고 없이죠. 자, 해제권 약정해죠. 약정해제권은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죠. 이것을 뭐란다? 이행거절이죠. 이행거절.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 저당권의 실행 경매가 됐죠. 경매가 됐으니까 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행 불능하고 똑같죠. 그럼 선악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뭐죠? 최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뭐 말도 필요 없죠. 지체됐다잖아.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 최고하고 해제를 해야 된다. 최고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49번은요.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가 맞춰진 후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계약 해제의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뭘 찾아야 돼? 첫 번째 미등기, 두 번째 채권, 세 번째 대항 요건이 없는 경우. 그것만 찾으면 돼. 제3자가 아닌 경우. 등기 가등기, 대항 요건이죠? 그것만 찾자 이 말이죠. 찾아. 눈이 있으니까. 여러분 해제 전은 다 뭐예요? 해제 전은 왜 그랬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라. 이건 쓸데없는 거지. 이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다 보호되니까. 선악을 본문하고 보호되니까 뒤만 보라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요. 여기 지금 갑에서 을 앞으로 서로가요. 이미 등기는 이미 갑에서 을 앞으로 다 돼 있죠. 돼 있는데 이제 을로부터 이제 병만 찾으면 되죠. 여기는 지금 이미 뭐가 됐어? 등기를 격려했네. 제3자 보호되네. 여기는 쭉 가죠. 청구 보자. 가등기가 돼 있네. 가등기. 등기나 가등기 다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항력을 갖췄네. 됐네. 여기는 뭐죠? 해제자. 아, 이건 니을 안 돼. 니을 이것은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건 봐봐. 니을. 이것은 지금 니을은요. 우리 시험에 3번이나 시험이 났어. 계속 나올 거야 이제.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먼저 갑하고 을하고요.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어. 갑하고 을하고.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을이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었어. 을이 건물을 지었어. 그리고 나서요. 이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팔아먹었어. 순서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2번이고요. 2번이고 여기가요. 3번이에요. 이렇게 3번. 건물을 팔아먹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요. 4번으로 해제가 됐어. 해제가 됐어. 알겠죠? 해제가 됐어. 그럼 봐봐요. 토지가 해제됐지 건물이 해제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건물의 매수인지 토지에 대한 매수인이 아니잖아. 토지가 해제됐지 건물이 해제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건물을 산 사람이지 토지를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X 토지상에 을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했다 이 말이에요. 토지가 매매되는데 이 사람은 건물을 매수했다 이 말이죠.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제3자가 아닌 것은 누구다? 니을이다. 알겠죠? 또 나올 거예요. 자,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뭐뭐를 찾으라고 그랬죠? 미등기. 그 다음에 뭐다? 채권,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이 있는 거 없는 거, 대항 요건이 없는 거. 이걸 찾으라 이 말이죠. 지금 딱 보면 이건 뭐를 했다 했죠? 채권을 양수. 여기도 뭐죠? 채권을 압류. 알겠죠? 채권을 양수, 채권을 압류. 알겠죠? 이것은 뭐다?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벌써 기억 디귿이네. 기억 디귿 안 봐도. 근데 여기는요. 지금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됐죠. 매수인 을한테 등기가 됐죠. 해제 전에 가압류. 여러분 가압류도 뭐냐? 가압류도 등기하는 거.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은 등기예요. 가압류. 가처분은 뭘 하는 거예요? 이것은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가 된 것을 가압류 가처분. 이건 등기 부여하니까. 그래 여기서 가압류했단 말은 을도 등기가 되어 있고 병도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등기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제3자인데 기억하고 이것은 채권이죠.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채권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이것이 제3자가 아니다. 또 제3자가 아닌 거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여기저기 다 해놓은 거예요. 자, 제3자가 아닌 것 또 제3자에 해당하는 것 그런데 제3자에 해당하는 것 그럼 뭐다? 등기 플러스 등기, 그 다음에 뭐 가등기, 그 다음에 뭐 대항요건, 이걸 갖추면 돼. 대항요건. 아닌 것은 뭐다? 미등기, 물건, 아니야 채권, 그 다음에 대항요건이 없는 거. 그만 찾으면 돼. 여기 지금 1번은 뭐라고 했어? 1번은 이미 틀렸네. 뭐를 양수했어? 채권을 양수. 제3자가 아니네. 그 다음에 계약상의 채권을 뭐라 했어? 채권을 압류. 제3자가 아니네. 자, 여기요 3번은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되어 있죠? 그것을 가압류했네. 병이 가압류도 뭐가 되어 있다? 등기라고 그랬죠? 아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등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둘이 등기가 제3자네. 자, 이러냐 뭐를 갖추지 않았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네. 제3자가 아니네. 알겠죠? 뭐를 맞추지 않았어? 등기를 맞추지 않았네. 제3자가 아니네. 이해됐나 지금? 그러니까 뭐 다 읽을 필요 없어. 제3자는 뭐만 찾으면 돼? 등기, 가등기, 대항요건, 미등기, 채권, 대항요건이 없는 거 찾으면 돼. 눈 없어요? 내가 해석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찾으라는 거잖아요. 알겠죠? 찾아라. 알겠죠? 이것만 찾으면 제3자다 이런 말이에요.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자, 52번. 50번 또 제3자죠? 제3자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뭐를 해서 채권의 양수 제3자다 아니다? 아니죠. 제3자가 아니죠. 자, 여기요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여기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지만 인생 끝났네. 알죠? 등기 격려받지 않았다잖아 을이. 그러면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2번 틀렸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전세권 등기. 뭐 등기죠.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등기죠. 그럼 뭐다? 제3자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죠? 등기가 이거 뭐다? 가압류도 뭐요? 등기죠. 등기니까 제3자죠. 그럼 이해됐어요 지금? 아무 말도 아니죠 지금. 이걸 모른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는데 여기서 뭘 해서 저당권 등기 제3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등기가 중요하지 않다.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이냐고? 2번. 자, 그 다음에요 계약의 해제와 해지죠. 해제와 해지 보면 3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제를 하거나 해지를 하고 나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 채무자가 불이행의 의사를 명백했다. 뭐다? 이행 거절이다. 이행 거절.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최고 없이 해지한다. 이행 불능이다. 이행 불능은 4대 요건 시작. 이행 불능은 뭐 없이? 최고 없이. 두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그 다음에 채무 제공한다 안 한다? 채무 제공 없이. 그런데 반드시 무슨 말을 해야 돼? 해지한다는 말은 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자신의 국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이행 제공 없이. 이행 불능이니까. 알겠죠? 일부 이행이죠. 일부가 불능으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전부를 해제. 5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 여러 명이죠. 어떻게 한다고? 전원이 전원에게 한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합의 해제지죠.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 원상 회복에 대해서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이건 좀 이따 봐. 왜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합의 해제할 때 이제 가진 것이 그 금지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이것은요,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되죠? 채무 불이행한 말이 있어 없어? 채무 불이행한 말이 없다고 그랬죠? 채무 불이행이란 말로 해제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자, 합의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효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죠. 받은 것이 금전일 때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4번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변경을 가해서, 여기 봐봐, 우리 아까 오늘 청약과 승낙했죠?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물어본다. 새로 청약이죠.
세로 청약으로 온다. 그래서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죠.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 갑의 청약에 대해서 거절하고 을이 세로 청약이죠. 그래서 갑의 청약은 그 청약이 갑의 청약이죠. 효력을 잃는다. 왜요? 변경을 가한 승낙이니까. 갑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번은요. 합의해져도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하고 언제 무효이다? 서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요, 우리는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합의해지하죠. 합의해지할 때 원상법에 대해서 반드시 약정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합의해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해제. 합의해제를 할 때 우리가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죠? 없다겠죠? 그래서 없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해제는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반드시 합의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반드시 그러면 무슨 규정이 돼버려? 강행 규정이 돼버리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야. 이러면 지금 이해됐나요?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자, 해지죠. 해지는 언제부터 무효이죠? 오늘부터. 계약 해지는 봐봐요. 계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해지는 일방적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명시죠. 묵시적으로 가능하죠. 우리가 해지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도달하면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의 임대차, 우리가요 계속적 채권관계인 임대차에서 해지하고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은 일시적 계약에는 해제를 해서 소급해서 무효라고 그랬죠. 임대차는 계속적 채권관계 해지를 한단 말이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통보할 수 있죠. 여기서 뭐죠? 만약에 임대인이 통과한다. 임대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한 경우는 몇 개월? 그래서 1개월 이렇게, 6개월, 1개월 이렇게. 그래서 임차인도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도 통과할 수 있어.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이죠. 전원이 전원한테 해지하죠. 한 사람의 해적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모두의 해적권이 뭐한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현재까지는 뭐니까? 유효니까.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중요하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5번. 자, 여기까지 여러분요 아주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요 우리가 매매계약부터는 계약 강론이라고 그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요 이 특히 해제까지가 아주 채권법에서 어려운 것이에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